안녕하세요. 캐리스와 다니엘의 엄마 캐다마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제가 그 다니엘 영상에 대한 댓글에 대한 영상을 오늘 두 번째로 찍을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자기계발 영상 올릴게요. 내일부터. 되게 많이 눈에 띄고 많이 올라온 댓글이 뭐였냐면은 아이가 게임하고 유튜브하고 TV하고 스마트폰하고 이런 거 안 보냐, 이걸 안 하냐, 어떻게 그러냐,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쉽지 않다. 그리고 뭐 보상으로 게임을 하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은 둘 다 집에서 게임을 하지 않고 스마트폰이 일단 본인들께 없고, 그래서 하지 않고, 그리고 유튜브를 막 그렇게 보지 않고 TV도 보지 않아요. 지금 영상 끌려 그랬죠. 열받아. 뭐야?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일단 그렇게 하는 게 맞냐,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일단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아이가 스마트폰도 없앨 수가 있고, 왜냐하면 우리 캐리스가 중학교 2학년이고 우리 다니엘이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스마트폰이 없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또 뭐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 막 이렇게 중독된 아이들 많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지만, 근데 어떻게 유튜브를 안 볼 수가 있냐? 그리고 뭐 게임을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고, 그리고 TV를 안 본다는 게 말이 되냐? 자, 일단은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방법은 제가 딱 3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엄마가 안 보면 돼요. 아니, 제가 최근에 유튜브 프리미엄을 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제가 유튜버인데 유튜브를 너무 안 봐서 그래서 정말 끊으려고 그랬거든요. 네, 그 정도로 안 봐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 영어 흘려듣기를 위해서 그걸 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넷플릭스를 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TV를 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하지 않아요. 남편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지? 그리고 스마트폰. 제가 스마트폰을 당연히 사용을 해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충분히 아이들한테 인지를 시켜줬어요. 꼬이백 커뮤니티에 인증 올리는 거. 제가 인증 올리느라고 폰을 쓴다는 걸 아이들이 다 알아요. 그래서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택시 운전자는 택시를 운전하는 것처럼 제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거는 엄마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는 거다. 그리고 엄마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다른 엄마들을 도와주는 일이다. 이게 저희 아이들한테 이렇게 뇌에 딱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아이들이 뭐 유튜브나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TV 안 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이유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집에 없어요. 일단 집에 TV가 없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흘려듣기 어떻게 하냐, TV가 없는데 흘려듣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는 이제 각자 엄마 노트북 하나랑 아빠 노트북 하나랑 저희 집에 이렇게 2대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기존에 쓰던 노트북이 편집하기가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그 컴퓨터를 다 밀어버리고 그냥 이제 정말 기본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더니 그냥 넷플릭스만 보는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학교 이제 그 공지사항 요즘 컴퓨터로 확인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하는 용도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유튜브를 막 계속 보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절대 보지 마! 라고 한 적도 없고, 뭐 하루에 몇 분만 유튜브를 봐! 라고 한 적도 없어요. 왜냐면은 유튜브를 막 계속 본 적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 흘려듣기를 위해서 영어 영상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노트북을 이용해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일단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는 거는 흘려듣기를 하기 위해서 본다. 이게 약간 또 이렇게 뭐라 그러지?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대빵만한 TV가 거실에 이따만하게 있다든가 그러면은 사실 훨씬 더 하기가 쉽죠. 여러분,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지난 영상에 습관 얘기했잖아요. 습관을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건 환경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침에 제가 운동 습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은 사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운동 습관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는 저를 운동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저에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운동복을 입었어요.
운동복이 그 레깅스 이렇게 꽉 쨍기는 거 있잖아요. 딱 맞는 거. 그거 입는 거 조금 힘들거든요. 그리고 벗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딱 맞는 걸 입어야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는. 어쨌든 그래서 그 딱 맞는 거를 막 힘들게 눈 뜨자마자 입어요. 그냥 무조건 입어요. 입고 나서 아침에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이렇게 힘들게 입었는데 이걸 굳이 집에서 또 벗어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할 때 집에 그냥 과자를 안 사놔. 그러니까 이런 게 환경 설정이거든요. 왜냐면은 냉장고에 케이크를 막 잔뜩 넣어놓고 살 빼야지, 살 빼. 살이 빠지나요? 안 빠지지. 왜냐면 냉장고를 열면은 케이크 이렇게 확대돼서 보이지. 옆에 뭐 샐러드 이런 게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집에 딱 왔는데 이따마는 TV가 있어. 그리고 막 거실에 컴퓨터에 게임이 딱 깔려있는 그 컴퓨터가 딱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책보다 공부보다 그걸 하고 싶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부모, 우리 어른도 정말 제가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이 책에서도 그렇고 정말 그냥 저는 좀 습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다 중요시하는 게 당연히 환경 설정이에요. 정말 환경 설정이 중요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왜 카페나 도서관에 가면은 좀 더 책이 잘 읽어지고 공부가 잘 되는 거? 이것도 그 공간이 주는 어떤 환경 설정이거든요. 근데 집에 왔을 때 정말 저희 집은 예를 들어 저희 집 예전에 이 영상 이제 저희 집 책류가 인테리어 영상 찍은 게 있는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집은 솔직히 들어오면은 그냥 집에 오시는 분들이 다들 하는 말이 야 정말 책 읽고 공부하는 거 말고 할 게 없는 집이네. 약간 이렇게 조금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교육에 관심이 많거나 책육아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약간 부러워하기도 하고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설정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에 일단 없는 게 정말 중요하다. TV, 게임 없는 거. 그리고 스마트폰도 아이한테 자기 소유의 스마트폰을 주는 거는 좀 안 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안 줘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걸 저는 저희 아이들을 통해서 굉장히 느끼거든요. 물론 중학교 가서 반톡이 있어요. 거기다 공지를 올리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카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캐리스도 어쩔 수 없이 시중에 파는 막 이따만한 그 스마트폰 말고 미니폰이라고 조그만 거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 스마트폰이 되게 화면이 크고 또 알록달록 할수록 사람이 우리 뇌가 굉장히 이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캐리스는 최대한 그 스마트폰 앱도 몇 개 못 깔고 이런 미니폰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필요한 카톡만 해요. 그리고 뭐 카톡만 하고 다른 걸 전혀 안 쓰거든요. 반톡에 저는 사실 제 이름으로 제 걸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한다고 학부모 걸로 안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스만 따로 문자로 선생님이 공지를 보내주겠다고 해놓고서 두어 번을 깜빡하시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수행평가 며칠까지 뭘 내라 이런 중요한 공지를 캐리스가 못 받은 거죠, 선생님한테. 근데 다행히 이제 친구들이 알려줬어요. 그래서 한 번은 놓친 적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겪으면서 그리고 되게 중요한 거 하나 더가 그 이제 프로젝트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3-4명, 4명, 5명씩 같이 조를 짜서 막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막 이렇게 조사한 거를 가지고 발표하고 이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수행평가인데 근데 우리 캐리스가 카톡이 없으니까 친구들이 각자 자료를 찾고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발표하는 거를 캐리스가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약간 아이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미니폰을 사줬죠. 근데 초등학교까지는 정말 필요 없어요. 정말. 그리고 초등학교까지는 없는 게 좋아요. 진짜 이거에 대해서 얘기는 또 하려면 영상 하나를 2개, 3개를 찍어야 돼.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유가 이게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디지털 있잖아요. 그러니까 게임, 유튜브, 스마트폰, TV가 얼마나 너에게, 이 아이에게, 너에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엄마가 알려주는 거. 저는 이게 진짜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사실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특히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게 이지성의 에이트를 읽으세요. 또는 아이가 만약에 뭐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이면은 아이가 직접 그 청소년을 위한 에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기라고도 해요. 책을 좀 읽는 아이라면은. 그런데 여기 보면은 AI 시대에 정말 살아남는 인재가 될 조건 8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디지털을 멀리 하라예요. 디지털에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상의 디지털 기기는 바로 스마트폰이거든요. 그걸 멀리 해야 된다는 거죠.
단적인, 제가 방금 그냥 여기 보고 집에 이제 제 에이트 책 그냥 이것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확 느낌 오실 거예요. 그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 뭐 일론 머스크 이런 분들, 이분들 다, 일론 머스크는 아니구나. 아무튼 IT 기업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의 자녀들에게는 결코 IT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거든요. 뭐 빌 게이츠는 뭐 열 몇 살까지인가 아예 못 쓰게 하고 이런데, 일론 머스크는 더 심해요. 이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따로 보낼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어. 근데 그 학교가 디지털 기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백과사전을 찾아야 돼. 직접 다 찾아서 하게. 왜 굳이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게 아이를 그렇게 공부하게 하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알려드릴게요. 이거 조금만 말씀드릴게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교육이 뭐예요? 창의성, 공감력, 인간적인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교육.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서 이거 책류가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바탕으로. 이거 너무 길어지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인공지능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인공지능의 주인이 안 되면 뭐가 되겠어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인공지능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교육도 받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20년 내에 인공지능의 종이 되어, 노예가 되어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빼앗기고 난민 수준의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이걸 진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왜 이런 결론을 낼 수가 있었는지, 일론 머스크의 자녀들을 자퇴시킨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강의의 시대가 끝난 게 뭔지, 실리콘밸리와 하버드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읽고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분명히 알면은, 아이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조를 때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너 20살 되면 사줄게. 이 말이 막연하게 그냥 폰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너 20살 되면 사줄게, 이거랑 이런 책을 읽고요, 이 나이에 스마트폰이 얼마나 안 좋은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너 20살 되면 사줄게, 이거는 말이 아예 달라요. 틀려요. 달라요. 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하셔야 돼요. 엄마가 책을 읽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제가 요즘 벌거벗은 세계사 이거 읽고 있는데, 이번 달에 꾸부클에서 읽고 있는 게 벌거벗은 세계사 잔혹사예요. 정말 잔혹한 세계사, 역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읽으면서 사실 처음에 이거 책 선정 잘못했나? 이걸 굳이 내가 왜 알아야 하지? 너무 잔혹한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구나, 이렇게까지 이기적이구나, 이렇게까지 편협하구나, 각종 생각이 다 들면서 너무 불편했어요, 책을 읽는데.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꾸부클 줌 미팅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하나 더 느낀 건 뭐냐면, 알아야 된다. 인간의 어떠함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걸 알려면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아이 교육을 진심으로 확신을 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캐다맘이 그래서 이렇게 해야 돼.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것보다 엄마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예를 들어 오은영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라든지, 또는 뭐 이지성의 에이트 이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했어, 이런 조사를 했는데 그런 결과가 있대. 큰일 나. 저는 사실 이거 에이트 그때 읽으면서, 제가 이거 한 2번 읽었는데 읽는 내내 계속 어머 세상에, 어머나 어떻게 이럴 수가, 이러면서 몇 년도에 의사도 변호사도 다 없어진 데부터 시작해서 그냥 일용직들은 다 사라지는 거야. 네가 정말 책을 진지하게 읽고 네 인생에 대해서 네가 정말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로봇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뭐 이런 거를 제가 책을 읽으면서 계속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는 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느 날 진지하게 진짜 얘기를 해서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너가 정말 창의적이고 네가 정말 인공지능이 너 대신 결코 대신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해. 그렇게 되면은 너는 예를 들어서 네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에 저희 아이들이 약간 열심히 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그리고 뭐 성공한 사람들 어떻게 성공했는지, 얼마나 노력을 했고 그래서 결과가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도 제가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 책 읽으면서 정말 수시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그거를 안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아마 다 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결론은 언제나 결론은 어머니들 자기계발하세요. 특히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세요. 물론 영상도 괜찮아요. 그런데 책이 최고예요. 책은 내가 주체적으로 이 지식을, 정보를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영상은 내가 좀 수동적으로 습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는 게 조금 덜해요. 근데 책은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내가 정보를 내가 가려서 내가 원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걸 믹스해서 내가 융합해서 나만의 정보로 남겨요. 그래서 그걸 글로 쓰던가 말로 한다든가 이런 영상을 찍는다든가 블로그에 쓰다든가 이런 아웃풋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서 정말 더 많이 확실히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아이들 유튜브, 게임, 뭐 TV, 스마트폰 이런 거 걱정이 되시거나 또는 아직 아이가 어려서 그걸 모른다면은 어머니들 미리미리 책 읽으셔서 이 책 아직 안 읽은 분 있으신 건가요? 진짜 이거 꼭 읽으세요. 꼭 읽으세요. 해결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화이팅!